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7일 오후 4시입니다. 저는 1971년 이후 54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화부 기자, 사회부 기자, 월간지 기자, 월간지 편집장, 월간 조선 대표, 그리고 인터넷 언론 조갑제.com, 요사이는 조갑제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여러 장르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잡지 편집장을 오래 해서 잡지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잡지를 들어 읽는 편인데 정기구독하는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국에서 나오는 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 잡지 더 이코노미스트는 1843년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81년째입니다. 이 잡지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로 유명합니다. 월남전 때 가장 정확한 보도를 했다고 당시 미군사령관 웨스트모레랜드 장군이 회고록에서 쓴 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보도에서도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한 것을 보고 좀 신비스럽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 잡지가 혹시 영국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지, 어떻게 예측하기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한국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한 예측을 해서 적중을 하는지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최근의 예측이 뭐냐 하면은 오는 4월 총선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입니다. 이 예측은 작년 연말에 나왔으니까 벌써 넉 달이 흘렀는데, 여러분 한 심심풀이로 이코노미스트의 이번 한국 선거 예측도 적중할지 않을지를 가지고 한번 선거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은 오는 총선의 자당 예상 의석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130석에서 140석 사이, 비례에서 13석 플러스 당선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비례를 합치면은 143석에서 153석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만약 10석을 갖게 되면은 민주당과 이렇게 합쳐서 계산할 때 민주당 계열이 17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이건 민주당 승리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한 것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박근혜 승리, 2022년 윤석열 승리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것도 몇 달 전에. 자, 작년에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하면은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의석수는 줄겠지만은 과반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한다. 총선을 앞두고 경제가 살아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지만 과반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 내년 한국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 정치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되어 제3정당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측은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이코노미스트의 자회사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이 정보회사의 온라인판 Asia Elections Monitor 2024, 2024년 아시아 선거 모니터, 민주당 과반수 입당, 제1당, 국민의힘 과반수 미달,
그리고 제3당 약진,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 않느냐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는데, 지난 연말이니까 이 예측이 나올 당시에는 조국 혁신당은 없었고 이준석의 신당 창당설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발표한 예측과 이코노미스트가 넉 달 전에 한 예측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선거를 예측한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에 나온 이코노미스트의 2022년 연감 The World Ahead 2022라는 연감에는 이 국가별 예측 코너가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요지의 설명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일이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지금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은 이러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2.7%, 1인당 GDP 36,340달러, 구매력 기준으로는 48,680달러 예상. 리버럴 성향의 민주당이 대통령과 입법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오는 3월 선거에서 대통령직을 잃을 것인데,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은 정부의 늦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 결과 민주당의 재정 지출 확대와 국민의힘의 보수적 재정 정책의 충돌, 정책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2021년에 완전한 회복세를 보였던 경제 성장률은 더디겠지만 평균 이상에 머물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코노미스트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 판단을 갖고 있더라도 몇 달 전에 미리 못을 박아가지고 윤석열 후보 이긴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슬아슬했잖아요. 24만 표 승리를 이코노미스트는 그 석 달 전에 예상을 해서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점입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한때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뭐 007, 007 이야기도 영국에서 나오고, 이 스파이 소설도 영국 스파이 소설이 제일 재밌습니다. 지금도 영국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고 그럽니다. 영국 정보라고 그럴 때 영국 정보기관의 정보와 영국 언론의 정보인데, 이코노미스트가 바로 가장 정확한 분석을 담고 있다 해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교재로 나누어주는 이 언론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런 실력, 정확한 정보. 윤석열 정부는 부산 엑스포 해프닝에서도 증명이 되었지만은 이 정보력이 약합니다.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28일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앞두고 있을 때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기 없는 개인적 사업으로 출발했다라는 제목인데,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 잡지는 대통령을 그곳에 위치하게 하면은 미사일 한 방으로 군사 정치 지도부를 쓸어버릴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인의 불만을 전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엔 코로나 피해 대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정치적 자산을 개인적 사업을 강행하는 데 허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미 역대 최저 지지율로 출발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한 그의 시도가 국민들을 더 멀리 밀어내는 결과를 빚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즉, 무리하게 청와대를 나와서 당시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을 마련하는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즉 2022년 3월 28일에는 한국의 언론이, 보수 언론이, 비판적이던 보수 언론까지 적극적으로 청와대 이전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이게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명분으로 지금 이전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민과 더 멀리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적중을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로 가고 나서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도어 스태핑 같은 이상한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 뒤에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 걸로 횟수로는 3년째입니다.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불통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구중궁궐이니까 국민들과 멀어진다면서 무리하게 청와대를 나오더니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더 폐쇄적인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려는 것은 이코노미스트가 그것까지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정보력, 영국의 정보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어서 1922년 8월 27일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고정 칼럼 반얀이라는 필명의 고정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패닉 버튼, 비상호출 단추입니다. 이 칼럼은 국민들 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하고 무능하다는 인상으로 비치게 된 점을 지적하면서 탁현민에게 배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쇼를 하지 않는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홍보에 신경을 쓰라는 충고였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만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격이 들어오면 합법적이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런 태도는 검사의 답변일 뿐이란 겁니다. 그건 정치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에겐 내용만큼 예의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국민 뜻을 존중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이끄는 사람이지 따르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칼럼은 대통령의 설명 의무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정책을 선택한 다음에는 그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정책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인기는 없지만 꼭 해야 하는 정책은 정성을 다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잡지는 청와대 이전을 실패 사례로 꼽았습니다. 당선 직후 추진한 정책이 사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이전인데도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지 못하여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칼럼은 또 취약 연령 인하 정책 같은 것은 다른 사람과 논의해 보면은 금방 무리라는 것을 알 터인데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철회했다면서 이런 무모함은 경험 부족을 폭로하고 취소하면 그 무능을 드러내며 경험 부족과 무능이 겹치면 아마추어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개혁이 의료 대란으로 지금 악화된 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가을 박근혜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이 세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분석 기사를 쓸 때였습니다. 그때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문재인, 안철수는 단일화가 안 된다고 딱 단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자아가 강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적중을 했습니다. 또 이 잡지는 선거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또 썼습니다. 좌파는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처럼 독재자가 되려 한다고 비방하고, 우파는 문재인 후보가 비밀 공산주의자, 크로시트 커뮤니스트라는 암시를 던진다고 썼습니다. 이게 그 뒤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쓴 종북 정책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비밀 공산주의자라는 암시를 우파가 던지고 있다. 요 용어를 쓴 것도 참으로 절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에 이미 이코노미스트가 비밀 공산주의자라는 단어를 문재인 이름 앞에다가 붙였다 이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코노미스트의 정보력에 감탄하는 저의 입장에 아마 동조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는 4월 총선도 제1당 과반수 민주당, 국민의힘 과반수 미달, 제3당 약진으로 귀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3당은 현재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